안녕하십니까. 의학박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명순권입니다. 명순권TV. 오늘은 요즘 큰 이슈가 되고 있죠. 나경원 의원 아들 고등학생 때 학술대회 포스터 발표 제1저작권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진영논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식적으로 개념이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어떤 특정 사건이나 인물 혹은 집단 등에 대한 판단을 내릴 때 그 대상이 어떤 진영에 속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자신과 같은 진영에 속하면 긍정적인 판단을 내리고 다른 진영에 속하면 부정적인 판단을 내리고 배척하고 폐마하는 논리나 행동을 말합니다. 이번 조국 교수 딸의 논문 제1저작 논란은 진영 논리가 명확하게 드러난 대표적인 사례로 생각합니다. 조국 교수의 딸이 고등학생 때 2주간의 연구에 참여한 후 당시 SCI라는 것은 엄격한 기준에 의해 학술지의 질적 수준을 평가해 어느 정도의 수준을 갖추고 인정받은 그런 학술지를 이야기합니다. SCI급 학술지에 제1저자로 논문을 게재했다고 하자 조국 교수의 정치적 이념과 반대에 서 있는 우파 성향 혹은 야당의 지지자들은 고등학생이 어떻게 2주 만에 실험을 참여하고 영어로 작성하는 의학 논문을 쓸 수 있냐며 가열차게 비난의 화살을 퍼부은 반면, 조국 교수의 정치적 이념과 같은 편에 서 있는 좌파 성향 혹은 여당의 지지자들은 의심을 하면서도 고등학생이라도 연구에 열심히 참여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며 조국 교수를 지지했습니다. 물론 과거 저서나 신문 칼럼을 통해 대학 입시용 외고는 폐지되어야 한다거나 폴리패스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보였던 조국 교수에 대해 이른바 내로남불, 말과 행동이 달랐다는 것에 대해 실망과 분노로 딸의 논문을 포함해 사학비리 의혹과 사모펀드 투자 약정 등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표출한 좌파상의 사람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엊그제부터 야당의 나경원 의원의 아들이 미국 고등학교 재학 시절 국제학술대회에 제1저자로 연구 포스터를 발표한 사실이 이슈가 되면서 우파 성향의 사람들은 입을 닫고 있고, 좌파 성향의 사람들은 나 의원의 아들이 논문 관련해 특혜나 부정비리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며칠 만에 입장이 완전히 바뀌었죠. 페이스북과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 나경원 의원의 아들 논문건에 대해 이야기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오늘 정리해봤습니다. 저는 조국 교수의 딸의 논문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번 나경원 의원 아들의 논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진영 논리와는 상관없이 제가 약 10년 동안 79편의 논문, 이 중 약 90%는 SCI가 55편, SCI-E 익스펜디드 확장형이죠. 이게 13편, 대략 90%가 SCI급에 실었고요. 그리고 또 90% 정도는 공동저자는 10% 내외 정도밖에 안 되고요. 대부분 주저자인 제1저자 혹은 교신저자로 참여했습니다. 즉 논문 쓰기의 전문가로서 사실의 근거에 의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일단 논란의 개요를 살펴보겠습니다. 나 의원의 아들 김모 씨는 2014년 7월 미국 고등학교 재학 시절 방학 기간을 이용해 서울대 의대 윤모 교수의 연구실에서 3주간 인턴으로 일했고요. 이듬해 2015년 3월 뉴햄프셔 과학 엔지니어링 엑스포에서 연구 결과를 발표해 전체 2등, 엔지니어링 분야에서는 1등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같은 해 8월 미국의 IEEE,IEEE라고 하죠.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즉 전기전자 기술자 협회, 여기 산하 EMBS라는 학회가 있습니다. Engineering in Medicine and Biology Society. 해석을 하면 의학, 생물학, 엔지니어링 학회라고 할 수 있겠네요. 여기에 수취하는 세계적으로 가장 규모가 큰 국제생의학기술자협회에서 주관하는 학술대회에 참가해서 연구 논문을 포스터로 발표를 했고, 이듬해인 2016년 미국의 명문대인 예일대 화학과에 진학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과 관련해 일부 커뮤니티에서 나 의원의 아들이 고등학생 신분으로 제1저자로 논문에 등재되었다라고 하면서 조국 교수의 딸과 마찬가지로 논문 청탁이나 특혜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나 의원은 논문이 아닌 연구 포스터이기 때문에 아이에 대한 명백한 명예훼손으로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아이는 고등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그럼 먼저 팩트체크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나 의원 아들의 연구 포스터는 조국 교수의 딸이 참여했던 학술지에 발표되는 정식적인 일반적인 논문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학술대에서 발표를 목적으로 만든 연구 요약으로요, proceedings, 즉 우리말로 그 학술대에서 발간하는 초록집, 책에 논문 요약의 형태로 실린 것입니다.
조욱 교수의 딸이 제일자재로 발표한 논문은 엄격한 논문 심사를 통해 정식으로 학술지, 영어로 저널이라고 하죠. 여기에 발표된 원조 논문, 오리지널 아티클입니다. 학술지에 발표되는 논문들은 논문이 접수된 후 대개 최소한 2명의 외부 논문 심사위원을 선정해 논문을 심사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을 피어 리뷰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동료 심사라고 하죠. 여기서 말하는 동료라는 것은 해당 주제의 연구 분야에 종사하는 세계적인 전문가 동료들이 심사한다는 의미입니다. 해당 학술지의 수준에서 봤을 때 논문의 질적 수준이 낮거나 연구에 오류가 많다고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바로 며칠 내 하루만 해도 게재 불가, 리젝트가 되죠. 그리고 게재에 적합한 경우에는 몇 차례 수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게재 승인, 억셉트가 되어 학술지에 발표가 됩니다. 보통 이 과정은 빠르면 2-3개월, 대개는 6개월에서 1년까지 걸리기도 합니다. 조욱 교수의 딸이 제일저자로 참여한 논문 역시 그 분석 이후 최소한 한 1년 정도가 걸려서 그 학술지에 발표가 되었죠. 자, 이에 반해 학술대에서 발표하는 연구 내용은 대개 다른 학술지에 정식으로 논문을 제출하고 심사받기 전 단계로요. 대개 이제 구연, 오럴 프리젠테이션이라고 합니다. 말로 발표하는 거죠. 그리고 포스터 프리젠테이션, 포스터 발표를 하게 됩니다. 구연이란 거는 학술대 발표장에서 직접 한 5분 내외로 영어로 발표하고 질의응답을 하게 되죠. 국제학술대회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포스터 발표는 특정 포스터 게시장의 패널 벽에 커다란 종이 한 장에 총천연색으로 알록달록, 물론 흑백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구 결과를 요약해서 그림과 표 및 글로 보기 좋게 정리해 붙여놓고 특정 시간에 포스터 앞에 서서 구경원 참관원 다른 연구자들과 자유롭게 그 내용에 대해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외국 학회 같으면 당연히 영어로 주고받고 하죠. 자, 이를 위해 학술대 몇 개월 전에 그 연구 결과를요, 한 페이지 정도, 대개 영어 단어 300에서 500단어 내외 정도가 됩니다. 이걸로 요약한 초록 앱스트랙트를 제출하게 되면 그 학술대회를 주관하는 학술위원회 자체적으로 아주 간략한 심사를 통해 대부분 발표허가를 쉽게 받아 발표하게 됩니다. 이때 발표허가를 받은 모든 구연 혹은 포스터 발표 연구들은 이 초록들을 따로 모아서 초록집을 내게 되는데 이를 바로 프로시딩즈, 학술대회 초록집이라고 하죠. 이번에 나이원의 아들도 이 초록집에 초록을 냈고 4명의 저자 중 가장 앞에 있는 제일 저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정리하면 이번에 나이원의 아들이 발표한 것은 일반적인 정식 논문과는 다르고요. 학술대에서 발표한 포스터 초록입니다. 자, 그러면 이 포스터로 발표한 나이원의 아들의 그 연구 내용,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연구 제목은 광혈량 측정기와 심탄도를 이용한 심박출량 측정의 실행 가능성에 대한 연구. 그러니까 심박출량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이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쉽게 심박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죠. 저자는 4명이었습니다. 제일 저자는 나이원의 아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교신 저자, 즉 책임 저자는 지도교수였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공학교실의 윤모 교수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공동저자 2인이 들어가 있고요. 소속을 보면 제1저자와 공동저자 2인은 서울대학교 대학원 생명공학 협동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영어로 된 걸 우리말로 해본 겁니다. 교신저자의 경우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공학교실 소속입니다. 의공학이란 건요, 의학 및 공학의 융합을 기반으로 해서 의료기기나 진단치료기기, 그리고 의료영상 개발을 선도하는 기술 분야인데요. 예를 들어서 인공심장 같은 게 대표적인 의공학교실에서 개발하는 의료기기겠죠. 자, 연구 내용을 요약해 보면요. 이 연구 내용은 바로 다음 영상에서 다뤄야 되겠네요. 벌써 시간이 9분 정도가 지났나요?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연구 내용부터 해서 결론까지 맺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